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 윤수입니다. 어제 누굴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뭘 보여주면서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미친 게 아니야 하고 저도 이렇게 딱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루 동안 바짝 그간의 좀 히스토리,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조사를 좀 바짝 하고 오늘 카메라를 켰고요. 당장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고, 당장 8월 16일 이후부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분들께는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 다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알고 뭐 떠들고 걱정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다면 보험업계나 또 이 부품업계나 이런 데서 좀 조금 더 일 처리를 섬세하게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일단 뭐 뉴스 기사를 같이 보시죠. 이거 매일경제 뉴스고요. 뭐 제목은 그거 쓰면 돈 더 나오잖아, 성능 같을 땐 저렴한 부품 쓰자는 금감원.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뉴스 기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자동차 부품은요, 순정 부품도 있지만 순정 부품이 아닌 부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정비소 가서 뭐 애프터 제품, 뭐 OE 퀄리티의 제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내가 BMW를 타, 뭐 5 시리즈를 타, 헤드라이트가 빡 부셔져가지고 보니까 헬라 거야. 헬라에서 만들었어. 그런데 헬라 거를 똑같이 또 살려고 보니까 뭐 헤드라이트가 하나에 뭐 300만 원이래. 근데 저 옆에 보니까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만든 헤드라이트가 있더라고. 대충 꽂으면은 뭐 디자인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해. 근데 이거는 가격이 3분의 1이야. 혹은 뭐 5분의 1이야. 이런 부품이 그냥 대체 부품이라고 하고 우리는 애프터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뭐 꼭 이렇게 뭐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만드는 부품들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램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램포드라는 회사는 실제로 BMW, 포르쉐, 벤츠 이런데 하체 부품을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램포드라는 회사는 OEM 납품도 하지만 이 똑같은 제품을 벤츠마크 빼고 포르쉐 마크 빼고 OEM 퀄리티의 부품으로 시장에 또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보통 애프터 제품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에픽, 뭐 모드게러지 이런 이제 애프터샵에 우리가 차 수리를 하러 가게 되면 뭐 이 부품 정품은 얼마인데 뭐 이건 얼마고 뭐 여기 건 얼마고, 그러니까 뭐 애프터 제품도 퀄리티가 너무 다양해요. 요즘은 뭐 중국에서도 뭐 서스펜션부터 뭐 로어암 뭐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생산의 뭐 OEM에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 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도 나오고, 순정 자동차 부품도 있고, 똑같이 생긴 중국 자동차 부품도 있고, 뭐 국산도 있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남이 내 차 와가지고 박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 보험으로 내 차 고쳐야 되잖아. 내 차 고칠 때 앞으로는 나는 순정 부품으로 고치고 싶었어, 나는 현대 뭐 벤츠 정품으로 고치고 싶었어. 그런데 애프터 제품이 있네? 라고 할 때는 애프터 제품을 기준으로 그 차량 수리 가격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정품으로는 안 바꿔주겠다는 거야. 자, 물론 이 애프터 제품 중에서도 자기들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부품,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라고 해요. 뭐 대체품, 애프터 제품, 무슨 뭐 중국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품질 인증 부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품질 인증 부품을 나라에서 정한 기관에서 지금 이거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품질 인증 부품으로 인정을 받은 부품이 만약에 있다면 보험사는 이제 이 품질 인증 부품, 이 애프터 제품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올해 8월 16일부터 보험 가입을 갱신하거나 가입한 사람부터.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일단은 좋은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품질 인증 부품이라며.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했다니까, 인증받은 어쨌든 뭐 순정이랑 똑같은 퀄리티의 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거니까 이걸로 하면 저 비싼 순정 부품 안 써도 되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험료도 다운되고 뭐 되게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기는 해요. 전체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분명히 작용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리고 어제 저한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과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품질 인증 부품, 앞으로 애프터 제품을 우리가 인증해가지고 그걸로 쓰도록 하겠다, 그럼 앞으로 인증 부품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인증 부품을 도대체 누가 인증을 하며, 얘네는 무슨 자격이 있으며 어떤 애들이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로 다양한 파츠들이 이 인증을 받게 되느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만든 이 헤드라이트가 자기들이 인증했다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쓰라고 들이민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만약에 너 이걸로 안 고치고 순정으로 갈 거면은 그 차액은 네가 부담하라고 라고 하면서 들이밀면은 그 누가 흔쾌히 쓰고 싶겠냐고. 제 생각에 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품질 인증 부품 아무리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인증할 수 있는 품목인지 없는 품목인지부터 좀 나눠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누가 과연 이거를 인증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걸 걱정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앞으로 사고 났을 때 순정 부품 말고 이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증해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인증, 그 인증기관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받는 그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조금 기가 막혀. 이게 자동차관리법에서부터 튀어나온 건데, 자동차관리법의 제30조의 5 대체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요 법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3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길래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별표 13에 대체 부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 기준, 인증 마크 조회를 통해서 인증 부품명, 인증 번호, 제조회사, 생산인도, 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의 검색,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춰라. 인증 마크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인쇄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시설 기준이야. 그리고 인력 기준은 전산 관련 학과 혹은 전산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있으면 되고요. 인증과 관련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학계열 전문대학 혹은 공학계열 2년 이상 종사하면 된다.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 4년 이상 종사자, 아니면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을 뭐 3명, 2명, 1명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인증기관이 지정이 된대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체 부품 인증기관을 할 수 있는 이제 필수 요건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지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이 현재 있는데, 바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입니다. 이 협회에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 필수형 때문에 협회 알러지가 있는데 또 협회야. 자, 이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인력들을 갖추고 절대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고 이 품질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 부품 인증기관 필수 인력 기준에 지금 정비기능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건데, 지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기준으로 이 인증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유일한 이 협회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 어떤 부품들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지를 보면, 외장 부품, 뭐 범퍼, 뭐 언더커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고요. 자, 등화 부품, 뭐 제동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 등, 뭐 헤드라이트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보면은 이게 저는 좀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자동차 휠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착유리 실란트도 있고요. 조향장치, 브레이크, 쇽도 있습니다. 쇽 있고, 활대,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고요. 등속 조인트, 배터리, 점막 코일, 뭐 발전기, 로암, 부싱, 뭐 어퍼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자,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이런 협회에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의 인증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인증을 받은 부품은 앞으로 자동차 보험 수리 시에 순정 부품 대비 무조건적인 우선 사용권이 부여된다. 왜냐면 앞으로 보험금 지급할 때 이걸 통해서 인증받은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해서 보험 처리를 해줄 테니까요. 자,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이제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지금부터 본론인데, 저는 이 인증협회, 이 인증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 라는 게 사실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카파, 여기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따가지고 정비기능사 분도 함께 하고, 전산 관련 학과 나오신 분도 함께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인증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또 돈을 벌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이 회사 이렇게 대체 부품 인증기관으로서의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자, 이 카파 홈페이지 보면 여기 정보조회 자동차 부품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인증해준 자동차 부품도 쭉 이렇게 뭐 검색이 되지만, 옆에 보면은 인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실이 있고 인정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실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인증한 자동차 부품, 이게 진짠지 인증되어 있는 그 스티커를 뭐 이렇게 일련 번호 같은 거를 조회하는 그런 탭이겠죠. 근데 옆에 인정실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인증도 있는데 인정은 뭐야 하고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봤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 인정.
라고 했더니 뭐가 나와? 3N텍.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냐면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매직 캡슐이라고 연료 라인 중간에 이렇게 깡통을 하나 걸면은 연비가 좋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광고하고 있는 업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도 나오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연료절감기인 3N텍 매직 캡슐을 카파 인정 부품으로 승인했다. 인정 부품은 까다로운 시험 절차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매직 캡슐은 가솔린, 디젤, LPG 엔진에 모두 적합하게 설계된 연료 공급 조절 장치이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세 가지 연료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인정 부품 자격을 부여했다. 이거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타부터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외국에 있는 차쟁이들이 한국에 이런 부품 만들어 판다라고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부품이에요. 정말 창피한 그런 부품입니다. 당장 없어지고 진짜 이거는 과대 광고로 누가 고소를 해도 모자를 마당인 이런 부품에다가 자기네 인정시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기관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 처리 시에 내 차에 대체 부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건 인정이고 이 자동차 부품은 인증이기 때문에 뭐가 좀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좀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몇 달 됐어요. 이건 영상으로 안 내보냈는데 이제 복원하고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이 S클래스에 연탄을 갈러 갔습니다. 연탄이 뭐냐면은 자동차 이제 트랜스미션이랑 이제 뒤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랑 요 미션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 부식 부품이에요. 그걸 연탄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 연탄이라고 불러요. 연탄이 찢어진 거야. S클래스 연탄이 찢어져 있길래 이 연탄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정 부품이 뭐 한 8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랬고, 애프터 제품으로 나온 게 애프터 제품도 뭐 싸구려 중국산도 아니었어. 제가 교체했던 제품은 그래도 뭐 독일에 있는 그 순정 부품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온 애프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없던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새 걸로 갈았는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샵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프터 제품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고무의 이런 형질의 차이나 아주 미세한 사이즈의 차이 때문에 없던 진동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 다른 애프터 제품으로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바꿨어. 다른 브랜드 걸로. 그랬더니 그 진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아주 뭐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꽤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앞으로 대체 부품, 이 인증 부품은 어떤 부품에 인증을 해줘야 된다라고 또 그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규격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2 대체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이에요.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요즘 자동차들은 그리고 뭐 고성능 차로 갈수록 더 심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어떤 차를 사든 새 차들은 다 고성능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오차,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치수 하나 때문에, 혹은 똑같은 부싱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무의 혹은 뭐 알루미늄의 화학적 뭐 배합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그 아주 작은 이유 하나들로 차량의 승차감이 바뀌고 퀄리티가 달라지고 조향 능력이 달라지고 차량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예로 말씀드린 거는 무려 지금 출시된 지 20년 된 똥차도 지금 그 지경인데, 요즘 출시된 새 차들은 훨씬 더 그 회사만의 까다로운 규격들과 까다로운 그런 성분들로 정말 말도 안 되게 까다로운 그런 모든 테스트들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 차에 가장 적합한 부품이다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뛰어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을 갈아내가면서 만드는 게 자동차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 수입차들 순정 와이퍼가 왜 비싼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비슷한 사이즈인데 차종마다 와이퍼 가격이 다 달라. 그거 왜 그럴까요? 자동차마다 앞유리의 알값이 다 달라요. 앞유리의 그 곡선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포르쉐라는 브랜드 하나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나메라랑 911이랑 앞유리가 굽어있는 이 알값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 와이퍼라는 거는 이 R값에 따라서 와이퍼가 똑같은 사이즈다 하더라도 이 R값을 충분히 얘가 커버를 해가지고 이 텐션이 처지지 않도록 사실 다 다르게 설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시리즈, 5시리즈, 3시리즈 그리고 포르쉐도 파나메라, 카이엔, 911 와이퍼 사이즈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차종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차 전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애프터 제품 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순정 부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품질 인증 부품으로 뭐 여기서 이제 이 카파에서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부품들의 이 카테고리, 이 베리에이션을 보면 헤드라이트를 자기들이 무슨 수로 인증할 건데요? 물론 포르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대체 부품 애프터 제품이 안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인증한다고 하면 어떻게 인증할 건데요? 중국산 로어암들, 중국산 어퍼암들, 중국산 쇼겁쇼바들 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대충 사이즈 똑같고 대충 고무로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거 인증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차에 한번 또 들어가면은 뭐 5년, 10년 동안 버텨줘야 되는 부품인데 이거 내구성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뭐 기준을 막 이런 협회에 무슨 뭐 인증 권한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자동차 OEM 부품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만든 거면 오케이야. 최소한 뭐 그렇게 한다든가. 솔직히 지금 이미 부품 인증을 받아놓은 업체들 중에 지금 막 범퍼들도 있고 헤드라이트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솔직히 어디서 만든 건지 무슨 공장에서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하다못해 범퍼 하나도 내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기사도 하나 봤는데 외장 파츠가 뭐 대체 인증 부품이 순정보다도 더 뛰어났대. 순정보다 대체 인증 부품이 더 뛰어난 이유가 더 안 부셔졌대.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은 특히나 외장 파츠들은 무조건 안 부셔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부셔진다고 좋은 거면은 다 쇠떼기로 만들지. 특히나 앞범퍼는 들어갈 때는 들어가주고 깨질 때는 또 깨져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추가적으로 헤드라이트 같은 곳까지 망가지는 뭐 그런 2차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를 쳤을 때 보행자한테 가는 데미지를 얼마나 범퍼가 흡수해줄 수 있느냐도 정말 까다롭게 하나하나를 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범퍼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당장 현대기아 뭐 벤츠 BMW 범퍼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범퍼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인증을 막 내줄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 선택권을 준다면 어떨까? 사실 여러분 이번에 8월 16일 날 법이 바뀌기 이전 지금 현행법 있죠. 현행법도 이 인증부품 있죠. 이 인증부품에 대한 게 보험약관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OEM으로 가는 게 기본이고 OEM으로 교체하는 게 순정부품으로 교체하는 게 기본이고 저는 순정부품 괜찮아요. 저는 인증부품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차액을 오히려 보험사에서 페이백 해주는 구조였거든요. 뭐 대략 한 25% 정도를 페이백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바꾼다? 기본 기준을 순정이 아니라 인증부품, 애프터 제품으로 바꾸겠다. 자기들이 인증해준 애프터 제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험료가 다운된다라는 데서는 분명히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절대로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닌 거죠.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누가 뒤에 와가지고 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보험으로 내 차를 고치는 거잖아요. 나는 피해자잖아. 나는 피해자인데 내 새 차가 사고가 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내 차를 왜 대체 부품으로 고쳐야 되냐고. 그리고 대체 부품으로 고치기 싫으면 네가 돈을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외에도 이런 인증부품을 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인증부품을 승인해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연료 절감기 깡통에다가 자기네가 인정한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협회에다가 이런 막중한 인증 업무를 주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기준도 훨씬 더 까다롭고 순정을 써야 되는 상황에 순정을 쓰게 해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협회에다가 너무나 많은 파츠들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이미 부여해놔 버렸어요. 이거 여기서 아무 로어암이고 뭐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 포르쉐 파나메라 저기 중국산 가져와가지고 인증 넣어. 근데 뭐 여기 인증할 수 있는 기준 유사하면 된다는데 이거 유사하니까 통과돼. 그러면 앞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타는 사람들 누가 때려받아가지고 로암 뭐 앞에 서스펜션 이런데 교체할 일 생기면은 이게 웬 미친 억울한 일이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리고 뭐 포르쉐 파나메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국산 차량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단 인증해주는 기관이 신뢰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첫 번째.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면 지금 요 뉴스 기사 앞으로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보험 약관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물론 이 금감원의 취지는 이해했어요. 취지는
인정합니다. 이게 보험료를 좀 절감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료 절감은 그 저기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맨날 사고 나면은 픽픽하면은 들어눕는 그 환자들, 그런 사람들 좀 어떻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절감해주실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고, 내 차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협회에서 인증했다고 하는 대체 부품을 내 새 차에 넣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남이 와가지고 때려박은 차에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순정품으로 고쳐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 이거 뭐 좀 잘못됐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안타깝게도 8월 16일 날 시작이 되고요. 8월 16일 이후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아직 정식 센터들 있죠. 뭐 현대기아든 뭐 수입차든 뭐 BM벤츠 뭐 다 마찬가지고, 정식 센터들에 계신 분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아니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보험 약관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아반떼 앞에 앞범퍼가 여기 지금 인증 제품이 있으니까 이건 인증 제품으로만 보험 처리를 해야 돼. 인증 제품 가격으로. 근데 사고 당한 사람이 가뜩이나 사고 당해서 짜증나 죽겠으니까 나는 아무데나 안 들어가고 현대 센터에 넣었어. 현대 센터에 넣었으면 현대 센터는 무슨 부품 씁니까? 당연히 정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럴 때 보험사는 앞으로 청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일처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일부 국가의 케이스에는 이제 정식 센터에 들어간다. 정식 센터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보험은 대체 부품 기준으로, 애프터 제품 기준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밖에서 고쳤으면은 이만큼이었을 텐데 네가 정식 센터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더 나왔네라고 하는 그 차액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차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뭐 선진국이 뭐 하고 나발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이건 사실 이게 소비자한테 좋은 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초기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실제 필드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보면서 금감원이 이걸 좀 다듬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건대, 여기서 인증하는 거 그래 뭐 인증기관으로 이미 뭐 도장 찍어줬는데 뭐 어쩌겠어. 최소한 인증기관을 좀 제대로 된 인증기관을 좀 늘려서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틀이라도 좀 만들든가. 지금 심지어 이 대체 부품 인증기관이 여기 하나, 여기 카파 한 개야. 그러니까 이 기관을 좀 확 늘려가지고 서로 좀 견제를 하고, 막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서로 신고도 하고, 야 저딴 거를 왜 인증을 내줘, 약간 이러면 서로 좀 이 견제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지. 일단 지금 구조로는 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대체 부품으로 인증할 수 있는 이 부품의 베리에이션 자체를 확 줄여야 된다. 확 줄여서 진짜 뭐 외장 파츠들, 뭐 범퍼 뭐 이런 것들로 좀 한정을 짓던가. 무슨 로어암, 어퍼암, 쇼바암 뭐 이런 거 중국산 들어와가지고 인증 나가지고 돌아다니면 어쩌려고 합니까? 이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어요. 1년 있다가 저번에 사고 났던데 이거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 부품이라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갈았는데 이쪽에서 잡소리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야? 이거 감당 못해요. 뭐 아니면은 아예 이 인증 기준 자체를 국토부에서 여기 인증 기관한테다가 뭐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인증 기준까지 그냥 싹 다 자기들이 다 잡든가. 이거는 너무 많은 권한을 줬잖아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 내용을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기저기 그래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 내용이 퍼지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거를 좀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또 좀 더 나은 좀 보완책들이 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